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언론 브레이브걸스 유정의 스승 용감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란 제목의 기사와 한국 중국인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약진, 일본 영화계가 지고 있는 심각한 이유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국내 인기 급성장에 이어서 이제 미국 메이저 언론의 등장과 그리고 유럽 언론까지 브레이브걸스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류의 흐름은 항상 비슷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단 예전 같으면 중국과 일본에서 화제가 1차로 되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미와 미국으로 흘러가는 패턴을 보이다 최종적으로 유럽 쪽으로 알려지는 순서였으나 지금 브레이브걸스의 흐름은 중국은 한한령으로 한류의 흐름이 더딘 편이고 일본 쪽에서 동남아로 흐르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일본을 비롯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언론에서 브레이브걸스 기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브레이브걸스는 한류의 세계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인도네시아 언론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은 스승이며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각종 차트를 휩쓴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의 민영, 유정, 은지, 유나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은 회사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에 대해 사람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고 유정의 이상형이 용감한 형제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중 누가 이상형인가라는 MC의 질문에 유정은 가수 B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유정은 데뷔 당시 다른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혼자 응원해주던 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곧 유정의 말이 끝나며 초기부터 응원하고 있던 그 팬들이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지도가 적었던 시대에서 팬과 우정을 키웠다. 브레이브걸스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와 팬의 진한 우정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브레이브걸스의 유나는 최연작 멤버인 민영에게 서운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몇 년 전 안무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그룹의 멤버가 모두 몇 번 틀렸던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지적한다고 분해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유나는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가 외형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용감한 형제와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워서 몸이 떨렸지만 나중에 부드러운 사람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팬들은 현재 이 걸그룹에 의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히트곡 롤린으로 명성을 떨친 브레이브걸스는 드디어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브레이브걸스가 올해 6월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들은 현재 다가오는 앨범을 위해 노래를 녹음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약 80%를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레이브걸스 앨범은 서머퀸이라는 컨셉트를 담아 시원하고 순수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범의 정확한 발매일과 소속사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걸그룹이 올여름 신곡으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올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중국인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약진, 일본 영화계가 지고 있는 심각한 이유란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일본 영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작을 위한 보조금의 저금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만든 후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 영화사가 만든 원작은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와 연동하기 쉽다는 것에서 인지도가 높고 수익이 오르기 쉽지만 좋은 작품이라도 원래 각본만 좋은 작품이 되면 작품의 인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평가되는 작품도 국내 판매는 부진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일본에서의 흥행 성적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상을 탈 수 없고 같은 실사 영화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자구 노력에 의존하는 체제를 어디까지 계속할 것인지
코로나 유행병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영화관에 대한 휴업 요청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람과 작품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먼저 들 수 있는 문제는 영화를 백업하는 정부의 자세라는 와우 분석이네요. 시작 부분에 일본 영화의 기세를 예로 들 수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일본 정부에서 백업을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귀멸의 칼날을 비롯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본 정부에서 백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실사 영화가 재미없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다. 이 근처의 분들은 정말 돈 내나라고 시끄럽기만 하네요.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의 출연자는 텔레비전 CM 등의 지명도로 캐스팅하고 그들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내보내고 술집에서 로비로 흥행에 성공하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얻을 수 없다. 아무튼 아카데미상 운운은 차치하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직함에서 짐작했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화 제작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이 큰 한국이 부럽단 말이군요. 일본에서는 원래 좋은 각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히트하고 감독이나 작가의 수가 윤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영화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만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 해외에서 평가되고 역수입 같은 형태로 일본에서 상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젊은 재능에 제대로 기회를 주고 국내에서 평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에 어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날카로운 섬세한 감성이 있는 감독이 있다. 정말 아깝다. 좋은 작품이 있어도 자금 등 백업이 없어 묻혀버린다. 지금의 일본 영화계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원작의 의존, 만화 실사뿐 애니메이션에서 대중 오락성에 손색이 없이 성인 감성에 만족할 수 있는 실사 작품은 존재도 적고 보편적인 메시지와 예술성이 얕은 것은 기사와 같다. 연예기획사의 힘에 의한 배역, 연기력 전만 아이돌이나 모델이 배우와 성우를 맡고 있고 진정한 연기가 아닌 대사로 설명하고 과장된 연기도 보고 싶지 않다. 자금 외에도 일본 영화의 문제는 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아카데미상에 집착, 같은 아시아인이 약진했다고 한 것뿐이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아시아인 여성은 유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영화계 안녕하세요? 보다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화 자체가 재미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 우선 일본의 영화 시장이 슈와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영화 한 편에 거는 예산도 적고 배우도 텔레비전 배우와 겸하는 사람밖에 없는 가운데 뛰어난 배우만 영화를 할 수 있었던 옛날과 비교하면 주연은커녕 조연도 될 수 없는 사람들만 작품을 만들고 있어 좋은 작품이 나올 리가 없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영화관 입장료가 너무 높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000엔 미만, 일본은 2배나 된다. 관객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생각한다. 나의 학창시절은 400엔으로 영화를 잘 보러 갔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공통되는 일이지만 작가 배우의 역량이 일본은 너무 낮은 것이다. 쇠퇴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되면 좋은 작품이 생겨날 수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댓글 자세가 조금 변한 듯 합니다. 평소 같으면 열폭하면서 반박하는 댓글들이 달려야 하는데 요즘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젠 각성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실을 자각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자각하는 현실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뭐 일본도 정신을 차릴 때도 있어야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